안녕하세요. 저는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여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평소 즐겨 듣는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이혼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할까 말까 하며 마음에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혼에 관하여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제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벌써 7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 귀여운 아이들도 둘이나 있죠. 사실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 사이의 불화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제 고민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고부 갈등 때문이거든요. 이제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싫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것 같고 소름이 쫙 끼쳐요. 이제는 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탁 막히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2년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그때부터 탐탁치 않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아니, 싫어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이상한 낌새를 저는 당연히 느끼긴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연애하는 내내 단 한 번도 큰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맞기도 했었죠. 이런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는 시어머니가 주는 불안함을 외면했습니다. 그대로 남편과의 결혼을 추진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께서 제 결혼 생활에 그렇게 커다란 똥을 줄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고부 갈등이 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란 것도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결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어머니는 집착이 무척이나 강했어요. 정말 어린아이가 질투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유치찬란한 적도 많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 연애하기 전에 1년 정도 만난 여성분이 있었거든요. 헤어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여성분의 바람이었고요. 무슨 심리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여성분을 들먹거리면서 화제를 전환시켰습니다. 미경인 잘 산다고 하니? 걔가 얼굴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예뻤는데 미스코리였잖아. 성격도 사근사근하니 싹싹하게도 굴고 말이야.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스트레스였습니다. 마치 제게 예쁘지 않고 싹싹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려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안 들리는 척, 안 보이는 척 하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죠. 솔직히 날이 갈수록 잘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이전 여자친구를 들먹거리니 지치더라고요. 짜증이 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나중엔 저도 맞받아쳤습니다. 미경 씨라면, 그때 바람났다던 그 여성분이요? 그쵸, 여보. 당신 전 여자친구요. 그런데 어머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싶긴 한데, 사실 그 일은 꺼내는 게 좀 그래서요. 저희 남편이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었는지 어머님 모르시는 건가 해서요. 그때 남편도 제게 이야기 다 해주고 하면서 엄청 울었는데 남편이 상처받을까 걱정되네요. 여보, 그런 걸 말하면 어떡해. 진짜 어머니도 걔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이야기 꺼내서 뭐 좋은 거 있다고 자꾸 올 때마다 들먹거리세요. 기분 나쁘게. 저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굳이 꺼내시는 거예요. 진짜 그만 좀 해요. 그래 엄마. 엄마가 심했어요. 이제 형수님도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는 거야? 형수님, 근데 성격도 좋네요. 저라면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저희 남편 아낸 전데요 뭐. 아이고, 우리 며느린 참 성격도 좋아. 싹싹하고 사근사근한 것이 뭐가 문제야? 우리 며느리 성격이 제일 좋고 최곤데 말이야. 얼굴도 예쁜데 말도 예쁘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당신도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제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니
시아버지도 도련님도 남편도 거들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기분만 망칠 심산이셨던 것인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화가 나신 건지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붉으락 푸르락 했지만 저는 기를 쓰고 모르는 척을 했었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질투하셨던 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영악하고 은밀하게 굴어서 당사자인 저만 기분 나쁘게 만든 적도 무척이나 많았거든요. 가족들 모르게 자신은 좋은 시어머니이고 저는 버릇없는 며느리처럼 만드시려고 한다던가 일부러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신다거나 제가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건수라도 잡은 듯 아주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부풀려 저를 모자란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저도 해명을 해야 했고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는 날마다 말이에요. 저를 괴롭히는 일은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시댁에 갈 때마다 진을 쏙 빼고 오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도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남편도 스스로 눈치를 채더라고요. 남편이 알게 된 이후론 묘하게 편해졌지만 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모함하려고 하시면 남편이 제 편을 들며 막아섰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윽박을 지르려고 하시면 남편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선수를 치기도 했거든요. 남편이 따로 시어머니께 그만 좀 하시라고 설득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소용이라곤 정말 아주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이 그럴수록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을 조종하는 것이라며 화를 내시는데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이 막아줘서 좋았지만 불편하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외에도 저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을 제게 티라도 내고 싶으셨던 것인지 저희 부모님께 너희 엄마, 너희 아빠 하시며 정말 못 배워먹은 저렴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려도 고쳐지는 것은 그 잠깐의 찰나일 뿐이었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최악의 대우를 받으니 참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확 성질 같아서는 화를 낼까 싶다가도 우더른이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마음이 매번 부딪혔죠.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저를 막대하실 때마다 제게 매번 사과했습니다. 원래부터 시어머니께서 한 번씩 말씀을 막 하시는 것이 습관이라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사실 남편이 원망스럽진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애를 쓰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지켜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시면 막으려고 저를 보호하려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옆에 있었던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그 후 결혼 생활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남편뿐만 아니라 도련님과 시아버지께서도 시어머니의 묘한 태도를 눈치채시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괴롭히려고 하면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잘 중재해 주었고 막아주셨습니다. 비록 그 때문에 시어머니의 질투심은 하늘을 뚫을 기세로 높아져만 갔지만 제 마음은 편안해졌죠. 시어머니의 언행에 마음이 너무 상하다가도 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참으면서 왕래를 지속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로 인해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스스로 안 좋은 감정들을 삭히기도 했지만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제 상황을 잘 알아차려 주셨기 때문에 삭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혼자 있는 순간들을 노리시면서 시집살이를 계속 시키셨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시집 왔으면 친정을 잊으라는 둥, 우리 아들 부엌에 들이지 말라는 둥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로 저를 불쾌하게 만드시곤 하셨죠.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둘이나 찾아왔습니다. 10달을 품고 낳은 아기 천사들은 일란성 쌍둥이 남매였어요. 첫째가 딸아이였고 2분 차이로 둘째인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솔직히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큰 축복을 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감동적이라고 저보고 고생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울었고
도련님도 조카가 생겨서 좋다며 크게 좋아해 주었어요. 시아버지까지도 뛸 듯이 기뻐해 주셨고 고생했다며 절 걱정해 주셨는데도 시어머니 혼자서만 제게 뾰루퉁하셨죠. 시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제 마음을 많이 알아줘서 그것도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갓 태어났었던 아이들은 쑥쑥 자라기 시작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죠. 남매는 4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저는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 자꾸 딸이 자랄수록 이상한 것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들의 시중을 드는 행동들을 가르치시더군요. 사실 시어머니께 그럴 기미는 많이 보였습니다. 저를 시집살이 시키면서 대하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처음엔 저도 좋게 그러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더군요.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4살 정도가 되니까 주장하는 것도 강해지더라고요. 뭐든지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해야 하나요? 하루는 시댁에서 아이들까지 전부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도련님은 빨리 먹고 거실에 가서 축구를 보셨어요. 저는 딸의 식사를, 남편은 아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물을 다 마셔서 물컵이 비어있길래 정수기에 잠시 다가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아들의 식사를 챙겨주면서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에 한눈을 팔고 제가 딸아이의 옆을 비운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으로 딸아이의 머리를 딱 하고 때리셨더군요. 너 고기 그만 먹어. 남동생 줄 게 하나도 없잖니? 여자가 되어서 너 돼지니? 그렇게 자꾸 처먹기만 처먹으면 나중에 뒤룩뒤룩 살쪄서 굴러다닐 거야. 그런 너를 누가 좋아하겠니? 이제 동생한테 양보 좀 해.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딸의 식판에 있던 고기 반찬들을 빼앗아 아들의 식판에 덜어주기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딸은 당연히 난리가 나서 울음을 터뜨린 것이었고 아들은 자신의 누나가 엉엉 우니 따라 울었던 것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께 화를 내고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께 한마디씩 하셨고 곧바로 저와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시댁을 벗어나는 뒤에다가도 시어머니는 비꼬는 말을 쏟아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며 남매 간의 우애에 금가지 않도록 이해시켰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말로 일일이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당연히 저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불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들을 하실 때마다 남매 사이가 어색해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남녀에 대한 구분을 짓는 것도 짜증이 났습니다. 딸아이에게 남자를 떠받들라고 조기교육을 시키는 기분이라 불쾌했어요. 저 하나로도 모자라 딸아이까지 건드는 기분이었거든요. 당연히 매번 시어머니와 저는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와 도련님이 대신 제게 사과를 했고 상황을 일단락시켰죠. 남편 또한 제 편에 서서 함께 싸우기도 했고 미안하다고 죄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죠. 처음엔 넘어가졌지만 시간이 흐르고 점차 빈도가 잦아질수록 쌓이기만 했습니다. 마음이 풀어지긴커녕 응어리만 쌓이고 쌓여갔죠. 만약 시어머니가 절 괴롭히긴 하지만 존경받을 인물이었으면 또 몰라요. 시어머니께는 존경할 점이라곤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술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술에 살고 술에 죽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술주정이 너무 심했어요. 음주운전을 자주 하셨고 그걸로도 모자라 경찰에 적발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새벽에 술에 취한 채로 차를 몰아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치기도 하셨고 그날은 하필 남편이 집을 비웠던 날이었는데 청소기며 의자며 던져서 부순 적도 있었어요. 술에 취했다는 가게 주인으로부터의 연락에
남편과 부랴부랴 시어머니를 찾으러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흔든 적도 있었고 저를 있는 힘껏 밀쳐서 바닥에 엎어진 적도 있었죠. 물론 시어머니 본인도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진 적도 많았고요. 저희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 천만 다행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데리러 간 적도 있었는데 가게 유리창을 깨부순 적도 있었고 난동을 부리며 가게 그릇들을 모조리 박살낸 적도 있었어요. 전적이 아주 화려하셨거든요. 시아버지 모르시게 갚아준 변상금만 해도 거짓말 치지 않고 1,000만 원이 좀 안 될 겁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니 많이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아무리 미워도 제 남편을 낳아준 분이신데 경찰서에 보낼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하시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저희 부부끼리 감내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시어머니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해서 화도 많이 났었죠. 하지만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 하나 억울하고 화나는 감정을 참고 맞춰주면 적어도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괴롭히진 않으니 내내거리면서 맞춰주고 참게 되더군요. 그런 사람이 저희 부부에게 폐를 끼치는 걸로도 모자라 아이까지 못 살게 구니 정말 짜증났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제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는 그때 겪었던 일들로 인해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족 중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들이었고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놀랬고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매 순간들은 눈물바다가 되었죠. 제게는 남동생 2명이 있는데 이들이 상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어머니의 곁을 지켰어요. 생전에 자상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주라고 불려주셨거든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라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단 것이 마음에 무척 걸렸습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제 시댁에도 전해졌고 시아버지와 도련님께서도 장례식장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울어서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안타까워하셨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시아버지와 도련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오셨더군요. 그동안 매번 제게 악담을 하기도 했고 듣기 싫은 소리들만 골라 하시기도 했었던 시어머니셨는데 싫다느니 지겹다느니 그런 말로 저를 괴롭히셨던 사람이 장례식장을 찾아오시니 그동안 서운하고 미웠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싫어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한달음에 달려와 주시는구나 했었죠. 미운 정도 정이라더니 그 말이 맞다고 이러나 저러나 가족이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잘 돌아가셨어. 호상이지 않니 며느라? 요즘엔 하도 세월이 좋아져서 병에 걸려 침상 위에서 몇 년이고 고생하다 돌아가신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단숨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가족들 고생도 안 시키고 말이야. 네? 어머님, 그게 지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에휴, 그러게 내 말 좀 들으면 좀 좋으니? 이거 전부 다 전적으로 네 탓이야. 내가 용암무당에게 너의 사주 들고 가서 점을 봤는데 글쎄 너 팔자가 그렇게 사납다더라고. 남편까지 잡아먹는 사주 팔자라지 뭐니. 그런데 이제 보니 남편이 아니라 애비를 잡아먹었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아주 천만다행이지. 살 만큼 사시다 가신 거니 말이야. 아휴, 그러게 내가 굿하러 가자고 했을 때 네가 네 어머님 하고 따라 나섰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니니? 어머님, 지금 진심으로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 얘가 소린 왜 지르고 난리야? 그나저나 급하게 가셨는데 보험금은 나온다니? 보험금은 얼마 나온다고 하니?
그걸로 네 남편 뒷바라지나 좀 해주면 좀 좋겠니? 아휴, 보험금 나오면 일단 나한테 연락하렴. 상의하지 않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나온 막말들에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되려 너무 화가 나서 그런지 손발이 벌벌 떨리더군요. 어느 순간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바글바글한 손님들의 머릿수에 비해 정적만 가득했어요. 맞아요. 그 자리에 오신 모든 손님들이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경악하신 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재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시어머니의 막말에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풀썩 주저앉아 멍하니 바닥만 쳐다보셨고, 두 명의 남동생들은 그런 어머니를 부축하고 난 이후 이를 으득 갈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죠. 시어머니는 분위기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일부러 속을 긁으려고 온 것인지 어깨만 으쓱할 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게 식탁을 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보다 못한 남동생들이 한마디 쏘아붙이려고 하는 걸 저는 말렸어요. 제가 쏘아붙이기 위해서 말이죠. 솔직한 심정으로 할 수만 있다면 시어머니 입을 꼬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 뭐하니? 나 배가 너무 고프다. 부랴부랴 달려와서 먹을 것 좀 내오렴. 여기서 당장 나가? 당신 입에 넣어줄 밥 따윈 한 톨도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뭐? 너 미쳤니? 미쳤어? 그게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한테. 보자 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니? 당장 사과 안 해? 사과? 내가 왜 당신 따위한테 사과를 해? 당장 꺼지라고. 당신 말이야, 뚫린 입으로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고 해서 그게 다 말인 줄 알아? 미치려면 곱게 미치든가. 우리 아버지 보험금을 당신 따위가 뭔데 상의를 하라 말아야? 정신 나간 건 그쪽이겠지. 너 지금 말 다 한 거야?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후회? 앞으로 우린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건데 후회는 무슨 후회? 가만히 있으니 내가 아주 꺼다 놓은 보릿자루 같아? 사람을 물러봐도 유분수가 있지. 당장 우리 가족 눈앞에서 썩 꺼져, 이 미친 아줌마야. 시어머니께서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대드는 저를 보며 소리를 꽤 지르시고는 달려드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뺨을 내려친 뒤 멍해진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을 한 채로 바닥에 엎어지셨죠. 남편이며 도련님이며 시아버지까지도 제게 아무런 말을 못했습니다. 하긴 그들도 양심이 있으면 그랬어야죠. 저는 남편 보고도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네들 가족 데리고 당장 여기서 꺼져. 진짜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당신네 집안은 여기가 어딘지 몰라? 상황 파악이 안 돼? 감히 우리 아버지 가시는 길을 이딴 식으로 깽판을 쳐? 이딴 일을 벌이는 꼴을 보여주고도 내가 내내 할 줄 알았어?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듣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시댁의 시자도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당장 사라지란 말이야.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니 도련님과 시아버지께서 많이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늘 예의 바르고 싹싹한 형수님과 며느리의 모습을 보시다 이성의 끈이 끊긴 모습을 봤으니 많이 놀라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가장 빨리 정신을 차린 도련님이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한 채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챙겨 데려나갔고, 끝까지 나가지도 않고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남편마저도 도련님이 다시 돌아와 데리고 나가더군요. 그때 참 후련했고 그만큼 슬펐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이게 무슨 추태인가 싶기도 했었거든요. 가시는 길에 할 짓은 안 되지만 이제껏 차곡차곡 쌓아놓은 모든 스트레스와 화들이 터져서인지 속이 후련해서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빈소를 찾아온 손님들도 제게 잘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더군요. 한 차례의 소동이 지난 이후 어느새 장례식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남편은 마지막 날 저를 다시 찾아왔더군요. 마지막 가는 길은 자신도 함께하고 싶다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발이는 함께했습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보내던 순간에 남편 노릇을 톡톡히 해주더군요. 하지만 그런 행동들도 제가 남편의 아내였으니까 괜찮았던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리고 간 행패로 인해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거든요. 아버지의 발인과 화장까지 전부 끝이 난 이후 제 남동생들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매형, 대체 무슨 뻔뻔한 낯짝으로 저희 아버지 발인이랑 화장까지 참여한 건데요? 아버지 가시는 길까지 찾아와서 우리 누나한테 그딴 막말을 하실 정도면 평소에 어땠단 건데요? 그래, 누나 원래 이딴 말들을 말이라고 듣고 살았어? 매형, 양심도 없어요? 누나가 이딴 대접받는 거 설마 몰랐다고 하시려고요? 누나, 그냥 조카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그래, 누나 조카들 챙겨서 집으로 들어와. 미친 집구석에 잡혀서 고생하지 말고. 매형, 솔직히 엊그제 일로 저희 가족 모두 매형 얼굴 보기 껄끄러워요. 아버지 잘 보내드리는 거 도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매형네 가족들 때문에 제대로 못 보내드린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 가족 매형 얼굴 보기 힘드니 그만 가주시죠. 저남들 정말 미안하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남동생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남동생들이 남편에게 쏘아붙일 때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긴 남편도 남동생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겠죠.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만 주구장창 반복하더군요. 물론 저희 가족 그 누구도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고요. 일단 후처리를 해야 했기에 나중에 이야기를 다시 하자며 남편을 먼저 돌려보냈고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동생들과 친정집에 갔습니다. 남동생들은 제게 얼른 이혼하라고 화를 냈고 어머니도 그런 남동생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해보겠다 대답하고 그날 밤은 그곳에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날 저는 신혼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 이 결혼 생활 유지할 자신도 지속할 자신도 없어. 그만 갈라서고 싶어. 그러니 우리 이혼하자. 여보? 여보, 그날은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실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런데 이혼이라니? 어? 제발 다시 생각하자. 우리 애들은 어쩌고. 난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해. 애들은 내가 키울게. 당신 손에 애들 맡기면 시어머니 자주 만날 텐데 무슨 좋은 영향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도 양심이 있다면 말이야. 그래, 당신이 나 많이 사랑하는 거? 느껴져. 나도 당신 많이 사랑했고.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여보, 제발, 제발 이러지 마. 어? 맞추면 되잖아. 이혼이라니. 당신이 시어머니 단속하려는 거 잘 알고 있어. 애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나서가면서 나랑 우리 애들 보호해주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어. 어떻게든 시어머니 성격 고치려고 하고 그러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서 고마워.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당신이 노력해도 시어머니가 달라진 것이 하나라도 있어?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떨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딸 차별받는 거 보면서 나 하나라도 모자라서 우리 딸에게까지 저러는구나 싶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며느리 앞에서 저렇게 굴면 없을 땐 얼마나 심할까 싶었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시아버님 그리고 도련님 얼굴 보면서 버텼어. 적어도 세 사람이 노력하길래.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 우리 딸이랑 나만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여전히 우리 집안까지 싸잡아서 우습게 여기고 있어. 그걸 모르겠어? 이게 당신은 고쳐질 문제라고 생각해? 이게 당신이 맞고 애쓴다고 될 문제 같냐고.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 그만 헤어져. 이제 당신 집안은 지긋지긋해. 여보, 내가 더 힘낼게. 내가 더 중간에서 잘해볼게. 제발 이혼하자는 소린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애들 없이 하루를 살아가겠냐고. 그럼 나는? 내 인생은? 당신은 여전히 당신 인생만 생각해? 난 대체 뭐야? 내가 여기서 그럼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난 더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어. 그냥 당신이랑 헤어지고 당신의 식구들이랑 인연 끊고 싶다는 생각뿐이라고. 더 이상 엮이기도 싫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내 인생에서 삭제시키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날 좀 놔줘. 더는 지긋지긋하니까 제발 나 좀 놔달란 말이야. 그것도 아니면 설마 염치 없게 나보고 또 참고 넘어가란 뜻이야? 남편은 아니라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펑펑 울면서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혀진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냉정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의 숫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쳐. 내가 중간에서 왜 그런 개고생을 사서 해야 해? 난 이제 하기 싫어. 나 내일 변호사 상담하러 갈 거야. 결혼 파탄 책임을 시어머니로 최대한 돌릴 거고, 이 말은 당신이 협의연해주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이야. 여보, 제발 내게 이러지 마. 당신이 원하면 시댁과 연을 끊자. 어? 아니, 이미 늦었어. 내 자식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나도 이제 한계야. 더는 너희 집 식구들 보고 싶지도 않고 이대로 살 거야. 도련님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당신도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말린 건 고마워. 그런데 당신들도 나와 내 아이들에게 가해자와 다름없어. 말려진다고 말려질 인간이었다고 생각해? 근데 갈 때까지 가서야 왕래를 끊자는 말을 하네. 진짜 어이가 없다. 우린 애초에 만났으면 안 되었던 거야. 당신 어머니 말씀대로 내 팔자가 사나운 탓인가 보다 하면서 살아갈게. 결혼 초부터 그렇게 괴롭히셔서 결국 이혼시키시니 적어도 시어머니께서는 기뻐하시겠네. 난 이제 지쳤고 그만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그만 매달려.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말을 했더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애꿎은 눈물만 뚝뚝 흘러댔습니다. 그런 남편은 거실에 남겨둔 채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죠. 하지만 제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그대로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고, 다음날 시아버지와 도련님께서 제 마음을 돌려달라고 사정하기 위해 찾아오셨더군요. 본인들이 더 노력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매정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한계예요. 그러니 그만하세요. 도련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이 제 입장이시면 더 노력하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것 아닌가요? 아가,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 그러니까 적어도 선은 지켜주셨어야죠. 넘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날 저희 아버지 장례식이었어요. 저는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았고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 다시 시어머니와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아버님과 도련님도 마찬가지죠. 형수님, 무슨 말을 해도 형수님 상처를 치료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이혼이라뇨. 두 번 다시 저희와 왕래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형이랑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묻고 산다고 해서 받았던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도련님. 저도 귀한 자식이에요. 물론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우리 공주 하나뿐인 공주 해주셨어요. 절 그렇게 귀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들어야 했죠? 그리고 남편 보면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나겠죠. 제가 왜 그런 기억을 마주해야 하죠? 두 분 다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불편해요. 두 분이랑 남편 얼굴 볼 때마다 자꾸만 시어머니 생각이 나서 숨도 잘 쉬지 못하겠어요. 그러니 찾아오지 마세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이만하면 충분하잖아요. 시아버지와 도련님도 결국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배웅할 때 저는 작은 복수를 하나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시어머니의 술주정 사고들을 미주알 고주알 일러 바쳤거든요. 그러면서 더는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종지부까지 찍어버렸죠. 당연히 시아버지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언젠가 사고를 크게 칠 줄 알았다고 하시면서 크게 화를 내셨죠. 그대로 시댁에 도련님과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찾아와 사과를 하셨거든요. 남편마저 회사에 출근해서 집을 비운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뻔뻔하시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 두껍게 찾아오시는 건데요?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으니 들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마. 시어머니께서는 막무가내로 거실까지 들어왔고 제게 앉으라고 이야기하셨죠. 본론이나 꺼내시죠. 지금 저 이 상황이 무척 불쾌하고 불편하거든요. 며느라, 미안해. 내가 미안했어. 그러니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뭐라고요? 뭐라도 잘못 드신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그래, 나도 무척 후회했어. 정말 미안해. 처음엔 질투였던 것 같아. 자상한 남편을 만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착하고 성실한 두 아들을 낳았지. 아들들은 날 무척이나 사랑해줬었어. 그래서 네가 질투가 났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남자들이어서 그런지 새로운 가족인 너에게 관심을 가지는 게 싫었어. 네가 우리 아들과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내가 받는 관심이 줄어든 것 같았거든. 그리고 사랑이 빼앗길 것 같았고. 그래서 널 괴롭혔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지금 혼자 뭐 하세요? 쉬하세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건데요? 저를 그렇게 잡아 죽일 듯 괴롭혔던 이유가 뭐요? 고작 질투? 미쳤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 이혼만은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는 건 다시 생각해. 어? 나도 더는 괴롭히지 않으마. 신경 끄고 살게. 아니, 아예 나랑 연을 끊고 살아도 된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렴.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고 엉엉 울면서 이혼을 하지 말아달라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모를 것 같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머리를 숙이니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더군요. 저는 억지로 시어머니를 떼어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담담히 받아들이더군요. 알고 보니 제 고자질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더군요. 남편에게 들은 건데 시아버지께서도 오랜 세월 동안 저처럼 참고 사셨나 보더군요. 시어머니의 제멋대로인 성격들을 말이에요. 나 하나만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최대한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시어머니가 치는 화려한 사고들에 더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며느리 취급을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보다 더 험하게 했으니 결국 몇십 년이란 세월 동안 참아온 화가 폭발했고 참아왔던 세월만큼 분노는 거셌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눈앞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성질 더러운 거 고치지 않을 거면 이혼하자고 하시면서 생전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내셨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명령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할 것을 말이에요. 동시에 재발 방지 또한 약속하고 시어머니, 더 나아가서는 시댁과도 연을 끊어도 된다며 어떻게든 며느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오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죠. 그걸로도 모자라 만약 제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고 이대로 아들과 며느리 이혼시키면 그 대가로 당신도 그 나이 먹고 황혼이혼 당할 줄 알라며 뒤집으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가고 나니 그제서야 아차 싶으셨겠죠. 평생 살아오면서 화내는 것이라곤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며느리에게 고개 숙이고 오라는데 눈치 못 채면 멍청한 거죠. 아뿔싸 내가 실수했구나 하셨던 것인지 뭔지 그 후 불이 나게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제게 진심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 사과를 길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를 계속하는 듯하고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붙잡으세요. 또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댁에 따로 찾아가서 사과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친정에서는 저것도 한순간이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 서둘러 이혼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 마음을 여전히 돌리기 위해 노력 중이고 그래서 흔들립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쌍둥이인 두 아이를 제가 혼자서 기르는 것도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친정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시긴 하셨으나 제가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요. 가뜩이나 힘든 어머니 더 마음고생 시켜드리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저도 다시 취업 자리를 알아봐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눈앞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아직 시어머니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 남편과 도련님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너무 좋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제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의지했던 세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의 마찰만 아니었다면 정말 좋은 시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친정 식구들의 말대로 시어머니의 저런 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노릇이고, 막말로 이번 사태만 어떻게 잘 해결하고 넘긴 뒤 다시 절 괴롭힐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다시 그 지옥에 스스로 몸을 뛰어들고 발을 들이밀자니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사람이 그리 쉽게 변하지 않을 거란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되풀이가 될 것 같아서 겁이 나고 많이 무섭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정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속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몇 달째 고민을 하는 중인데 여전히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많은 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